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814년에 작곡된 미국의 애국가 The Star Spangled Banner에서는 로켓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옛날에 웬 로켓이냐고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로켓이 고대의 한국인들이 개발한 로켓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를 구독해주세요. 현대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미사일 강대국입니다. 향후 남북한이 통일돼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까지 합치게 되면 단숨에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근대적인 로켓 기술을 개발한 지 50여 년이 지나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미사일인 현무 개발까지 엄청난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로켓 기술이 외국에 알려지면서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의 고대 로켓 기술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에서 사용됐던 신기선입니다. 해외에서는 신기선이라는 이름보다 영어로 발음하기가 편한 이름인 화차라는 이름으로 더욱 잘 알려졌고, 특히 미국의 여러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신기선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각종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양의 TV 프로그램에서 최초의 로켓 기술을 가진 중국의 것과 한국의 신기선을 비교하며 한국의 군사과학 기술이 고대로부터 우수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요. 반중정서가 깔려있는 영미권에서 세계 최초의 로켓 기술을 만들어낸 중국을 디스하는 용도로 한국의 신기선이라는 역사 콘텐츠를 사용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를 본 영미권 네티즌들은 한국의 로켓은 엄청난 무기이다, 세계 최강 일본의 사무라이를 물리친 무기라니 참 놀랍다는 등의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신기선은 중국이 보유한 세계 최초의 로켓 기술 타이틀을 대신해서 한국의 신기선이 세계 최초의 로켓으로 공식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최초로 개발한 국가는 중국이지만 가장 오래된 설계도가 남아있는 로켓으로는 한국의 신기선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신기선의 기술에 응용됐던 고려시대 최무선의 로켓 기술은 당시 고려와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던 몽골에 의해 유럽으로 전래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국의 애국가에 등장하는 로켓으로 미국 건국 초기 미영 전쟁에서 사용됐던 초기 형태의 미사일 무기가 되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다연장 로켓포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설계도를 보유했다고 인정되는 신기선의 개발 역사는 현대 한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와 닮았다는 분석이 논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기선은 세종대왕이 명나라의 눈치를 보며 몰래 추진한 군사무기 개발 프로젝트의 산물입니다. 지금도 현대 한국의 로켓 기술은 한국의 경쟁국인 일본의 로비로 인해 미국에 의해 한국 미사일 사정거리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 한국 로켓 사거리 제한은 점차 풀려나가면서 지금은 서울에서 베이징은 물론 일본 열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중국과 대만 간의 전운이 감돌면서 대한민국의 로켓 기술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연일 대만을 향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중국군은 공식 웨이보 계정의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과 군인들의 포격 훈련 영상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다 라는 무서운 글을 올리며 대만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에서는 미국은 대만을 지원하는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국 공산당에 계속 반기를 든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대한민국의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보를 지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만 현지에서는 두려운 현재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략해오면 대만과 같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도우러 올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게 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자동으로 참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만 현지에서는 대만 뒤에는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이 있다고 안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원거리에서 중국의 침략을 차단할 수 있는 한국 미사일은 자유진영 국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현무 미사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현무 계열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종류로 현무2A의 사거리는 300km, 현무2B는 500km,
현무2C는 800km 수준이며 순항미사일 계열인 현무3는 무려 1000km인데요. 특히 현무3 순항미사일은 사거리를 1500km로 늘릴 수도 있어 북한은 물론 유사시 중국이나 일본의 목표물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현무 미사일만으로 중국의 북경, 텐진, 상하이 등 주요 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만과 중국 간의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한국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자유진영의 국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베이징의 심장부를 노릴 수 있는 한국에서 전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전선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제2의 청일전쟁 혹은 제3차 세계대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매년 꾸준한 미사일 배치를 늘려야 하며 미사일 기술력에 대대적인 증강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임진왜란 당시 수도 안양을 지키는 요새인 행주산성에서 신기전 다연장 로켓 무기로 초토화가 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TV 프로그램에서는 일본을 무찔렀던 신기전에 대해서 아주 강한 관심을 갖고 한국의 역사적 무기에 대한 방송을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패전국가로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늘 두려워했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 정가의 로비 등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의 현무3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일본 전역을 타격하고도 남아서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은 개전 초기에 초토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역사상 대한민국은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은 엄청난 패권 국가로 떠오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강력한 첨단 무기 개발과 효율적인 국토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전 세계 자유진영의 시민들은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첨단 무기에 열광하며 지금은 동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첨단 무기를 만들어냈던 대한민국이 과연 위기에 빠진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